네, 안녕하십니까. 평택,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 이제 청약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아파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지제역하고 좀 가깝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제역하고 도보거리는 아니에요.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되거든요. 버스로 한 3정거장, 2정거장 정도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로 한 6, 7분. 그리고 걸어서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걸어서 간다는 건 좀 불가능하고, 그래서 조금 출퇴근을 만약에 서울 인근이나 내가 이동을 해야 된다, SRT를 타야 된다, 아니면 지하철 타야 된다 그러면 조금 거리가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리고 26년 3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4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도체밸리잖아요. 말 그대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이라는 말이 뭐냐면, 반도체는 가까워요. 삼성 반도체랑 950m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면 약 1km가 좀 되는데, 그러면 충분히 걸어갈 수도 있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할 수도 있겠다. 직주 근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는 12월 15일 했고, 특별 공고는 26일 날, 1순위 27일, 2순위 28일, 당첨자 발표 1월 5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가 거기랑 또 지금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있죠. 브레이븐시티 중흥 S클래스 아시죠? 여기랑 거의 비슷한 일정인데, 분양가도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분양가도 뭐 거의 뭐 도찐 개찐이라서 어떤 게 뭐 저렴하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고, 4억대 중후반 정도에 현재 분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택지개발지구예요. 택지개발지구고, 첫 번째, 그 택지개발지구 중에서 가제 2지구 중에서는 1블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양을 하는 건데,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가제지구에서는 이게 처음 분양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2블럭, 3블럭이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제가 모르겠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랑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제역하고는 걸어서는 못 간다. 버스 타고 무조건 가셔야 된다. 이런 불편함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브레이븐시티 중흥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는 서로 예측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설명이 좀 그랬고, 대강 로제비앙 아세요? 그게 평택 브레이븐시티의 첫 번째 분양 현장이었어요. 대강 로제비앙이. 근데 거기가 대강 로제비앙 모아 엘가가 분양을 그 당시 했을 때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분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브레이븐시티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건지 금방 끝났어요. 대강 로제비앙이 한 달 반, 2달 만에 선착순 분양을 했는데 거의 다 금방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브레이븐시티 자체는 인기가 없지 않다. 여기는 사실은 브레이븐시티랑 가장 그냥 붙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브레이븐시티를 표본으로 이쪽에 택지개발지구로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제역만은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지제 세교지구가 훨씬 앞선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평택은 아무래도 지제역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인프라가 이쪽으로, 그러니까 하성시로 따지면 동탄이고 평택으로 따지면 지제역인데, 이게 확실히 SRT가 붙고 그 다음에 GTX가 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제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평택 캠퍼스를 다니는 직원분도 있겠지만, 물론 그 앞에 고덕 국제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고덕 국제신도시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지금 30평 기준으로 7억 정도 하기 때문에 여기랑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아파트 제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가 84A가 4억 4,200부터 4억 9,900까지니까 중흥보다 조금 더 비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장점은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세대수도 상당히 크지만 84, 113, 그러니까 중대형 아파트로요, 수영장도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이 수영장도 있고, 아이들 교육에 굉장히 신경 썼다. 여기는 조금 분양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 생각은 들어요, 사실 제가 봐도. 그래서 고덕 제일 풍경채가 6억 5천, 지제 더샵 센트럴시티가 8억 정도 하는데 지금 좀 떨어졌죠.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가 5억 9천, 히스테이트 평택 2차가 4억 7천인데요.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하고 비할 바는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하고는 여기는 좀 차원이 다르다. 분명히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고덕 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보다도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고덕신도시가 워낙 여기서 으뜸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현재 6억 5천 정도 하니까
지제역 반도체 쌍용더 플래티넘은 제가 봤을 때는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가 4억 9천 정도 받았을 때 4억 9천 9백에다가 이자 후불제 거기다가 학장비까지 합친다면 한 5억 3천 4천 정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5억 3, 4천 고덕붕재 신도시 제일 풍경채가 6억 5천대라면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나? 이런 생각은 제가 보기엔 듭니다. 그래서 중흥하고 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쌍벽을 이루는데 제가 볼 때는 중흥이 브레이븐시티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왜냐면 브레이븐시티가 고덕신도시 다음으로 그래도 커요. 큰 택지개발지구에 있다는 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이제 지제역 반도체밸리 쌍용더 플래티넘은 삼성 반도체하고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앞설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는 남향을 끼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향을 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 좋고요. 중대형이라는 큰 장점. 저는 여기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좋은 게 뭐냐면 수영장이 있다는 거. 4레인 수영장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괜찮은 가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1340세대고 지제역이 멉니다. 지제역 역세권하고는 거리가 있다. 분명히. 그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요. 제가 대강 로제비앙 모아일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경쟁률은 있었는데 결국은 선착순 미분양을 했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거는 브레이븐시티에서 첫 번째 분양했던 곳인데 근데 생각보다 한 달 반, 두 달 반에 끝났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근데 지금하고 그때하고 시기가 같냐? 지금이 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분양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고요. 뭐 청약통장 점수가 높으신 분은 좀 아껴두십시오. 그거는 아닌데 내가 여기 만약에 이쪽 협력업체를 다닌다거나 아니면 삼성 반도체에 직장을 생활을 하신다는 분이라면 중흥 S클래스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가보시는 건 좋습니다만 중흥이 조금 멀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또 여기가 또 그런 데서는 또 장점도 있어서 조금, 그러나 중흥보다 좋은 점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중대형 아파트, 여기는 84하고 113 굉장히 중대형 아파트 위주이기 때문에 중흥은 59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소형 아파트고 그런 기준에서는 평택 쌍용이 조금 더 단지 구성은 앞선다. 그러니까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하신다면 저는 그쪽으로는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쌍용에. 근데 중흥 S클래스가 아무래도 브레이븐시티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더 택지개발지구 질은 더 좋다. 이렇게도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확장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수요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많은 직주 근접을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 아파트를 짓는 이유다. 이런 어느 정도의 합리화를 하긴 하는데요. 일단 뭐 역세권이 아니란 점은 솔직히 단점이죠. 그건 분명히 단점이고 지금 분위기에서는 미분양 확률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선착순으로 끝날 것 같은데 선착순 미분양에서 내가 이 아파트를 찾는다 그러면 동호수 좋은 거 잡으면 괜찮죠. 어차피 평택이라는 곳은 직장이 계속 늘어나는 곳이잖아요.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곳.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죠. 미분양이 난다는 건 프리미엄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억 3천, 2억 2천대에 산다면 그렇게 비싼 뭐 싼 데는 아니다. 여기는 반도체밸리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택지개발지구 이름을 만들었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가까우니까 그거밖에 없죠, 사실. 그 다음에 송탄 일반 산단이 있고요. 평택 첨단 복합 일반 산단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일단은 여기는 반도체로 먹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장은 뭐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반도체로 하는데 지금은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래서 경쟁률은 미달 내지 아니면 2대1, 1대1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이런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사시는 분 있잖아요. 저도 사실 택지개발지구를 안 사본 사람이 아니에요.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유가 뭐냐면 분양가가 좀 저렴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택지개발지구가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다 보니까 택지개발지구는 분양가가 좀 저렴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는 하는데 저도 단점이 뭐냐면요. 입주 때 좀 고생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입주 때 입주 물량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1340세대라도요, 조합원이 있는 데는 주인들 입주가 많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전세 매물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전체 1340세대가 모두 일반 분양일 때는요, 그냥 조합원 있는 1340세대하고는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 그래서 전세 물량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전세값이 좀 곤두박질 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약금이 있고 나머지 돈 없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취약할 수 있는 현장이에요. 그거는 분명히 그게 구도심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근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 쌍용도 입주되고 2블럭, 3블럭 아파트가 들어와서 나중에 지역 자체가 깨끗해지는 모든 게 완성되는 시점에는 택지개발지구는 가격이 좀 상승하는 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그때부터 폭등을 해요.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었는데, 지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속된 말로 손해를 본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평택 맘시티, 평택 자이 3차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지제하고 좀 거리가 있는 곳은 미분양 텃밭이었어요. 거기도 예전에요. 근데 거기도 입주 때 마이너스 피가 나왔던 곳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평택 맘시티가 마이너스 계약금 포기분 많았고, 평택 자이도 거의 마이너스가 있을 정도의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전세가 그때 당시에 입주 때 그게 분양을 얼마 했냐면 32평을 3억 4천 5천 정도 했습니다. 평택 맘시티를 제가 알기로. 근데 전세가 1억 5천, 1억 4천. 그러니까 내 돈 2억이 필요할 정도의 굉장히 전세감이 굉장히 곤두박질 쳤던 현장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갭 투자 개념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려고 그런다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택에 사시는 분들이면 당연히 이걸 받아야죠. 제가 그거에서 뭐라는 게 아니고, 투자 목적이시라면 서울의 인근 아니면 서울과 좀 연결되어 있는 가까이 있는 분양권 미분양을 잡아 주시는 게 돈으로서는 훨씬 큰 수익이 날 거다. 그건 제가 수십 년을 해본 결과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틀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평택처럼 땅이 큰데, 그러니까 하성 동탄이라는 데는 워낙 특수한 경우고, 평택처럼 하성시나 안성시나 이렇게 땅이 넓은 곳은 아파트 지을 때가 많아가지고 프리미엄 붙기가 조금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서울 인근, 부천, 강명, 하남, 그리고 특히 한강 이남으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자, 오늘 청약 넣어보실 분이요, 한번 넣어보시고요. 뭐 큰 경쟁률은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미달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제가 항상 맞을 수는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미분양이 조금 느낌이 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